안녕하세요. 코리안 위드 준입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 여러 가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인데요. 한국에선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날이죠. 물론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휴일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은 휴일이죠. 그래서 어버이날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지난 3월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 에피소드들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제가 독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말을 정말 너무 빨리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네,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어버이날이고 해서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 온라인으로 선물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또는 각각의 국가에서 어떤 어버이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념하는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날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족마다 관계가 참 다르겠지만 가족들과의 여행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빈번하게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 행사처럼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해외에 있다가 가끔씩 한 3주 정도 한국에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집에 있기보다는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함께해서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들들, 남자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여행을 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신 뒤 이제 몇 해가 지났는데요. 어머니도 이제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게 되면 어머니와 최대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한국의 남쪽에 있는 절들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절들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에는 참 산이 많고 절이 많습니다. 절이라고 하면 이제 불교죠.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뜻하죠. 물론 한국의 대부분 한 반이 넘는 인구 50%에서 60%의 비율 정도로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만일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약 20% 정도가 개신교, 기독교이고요. 불교는 약 전체 인구의 16%에서 17%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정도가 있겠죠. 한 10%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참 산에도 많이 가고 절에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절에 가서 초를 켜고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초공양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제 어리석음의 어둠을 밝히고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향기롭게 가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절에 가는 걸,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초를 켜고 기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참 좋아하는데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조상과 가족을 위해 어떤 비는 행위겠죠.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이 형성이 되기를 바라는 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을 방문해서 기도를 한다는 행위는 한국에서 매우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시험을 앞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자식이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거나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거나 다양한 기도의 이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절에 간다는 행위, 그리고 산에 위치한 절에 가서 그 주변을 걷고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마음을 정리하고 불안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치료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혹독한 일터에서 일을 하다 절에 가서, 산에 가서 명상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우리보다 더 높고 큰 존재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심리적인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함께 절에 자주 가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도 절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교다라고 불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에 가는 행위 자체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죠. 네. 이번 3월에는 지리산에 있는 절들을 많이 갔습니다. 지리산은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주변에 이제 위치한 산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악형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일 한국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지리산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는 지리산 자체에 영적인 기운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리산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죠. 절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근대와 현대의 문화재도 많이 남아있는 중요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산이기 때문에 꽃 축제들이 많은데요. 특히 봄에는 꽃 축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벚꽃 자체는 3월 말부터 남쪽부터 시작이 되죠. 개화를 시작합니다. 벚꽃의 개화 시기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그 개화 시기가 다를 텐데요. 저희는
광량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매화꽃 축제를 보러 갔었고요. 그리고 구례라는 지역에 있는 산수유꽃 축제도 갔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꽃 축제에 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쉽게 지치게 되는데 어머니는 꽃 축제에 가서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러 절들을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지리산 인근에는 유명한 절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절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자면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실상사 이런 유명한 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절은 화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 자체는 이제 8세기경 700년대 중엽에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아주 역사가 깊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절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절이고요. 국보로도 지정된 여러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아주 유의 깊게 봤던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화엄사에는 홍매화라고 하는 꽃이 봄에 핍니다. 이 홍매화라는 꽃은 홍매화 나무는 300년도 전에 이제 심어졌다고 하고요.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이 홍매화 꽃이 화엄사에서 피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꽃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것, 수십 명, 사실은 수백 명까지 이어지는 이제 관광객들이 이 꽃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절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저와 가족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도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소원 성취를 빈다고 하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소원은 참 많이 다를 텐데요. 저는 가족의 건강, 그리고 저의 한 해의 소망들을 초에 불을 붙이며 빌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저와 형, 그리고 온 가족들을 위해 건강하고 그 미래에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적인 이런 기도나 명상적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현대적으로 따져보면 심리치료사나 상담가한테 가서 자기가 가진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제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불안과 우울한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실천들은 여러 방법들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오르니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미지화 시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5월 동안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또는 오래전에 보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족들과 보낸 그 시간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짧은 에피소드로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